네, 우리 동네 이웃 작가 과천편 그 두 번째 작가님을 만나뵐 시간인데요. 바로 이봉주 작가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과천에서 자전거 매장을 하고 있는 바이시클 테크 과천센터 대표 이봉주입니다. 와, 네. 그리고 이번에 어쩌다 자전거라는 책을 출판한 우리 작가님이시기도 하죠. 우리 바이시클 테크 과천점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매장은 2010년 7월 10일 날 오픈을 했어요. 처음 오픈을 과천 5단지 상가의 1층에서 오픈을 해서 약 10년 정도 영업을 했었고요. 2년 전에 매장을 지하로 좀 확장해서 내려서 현재는 5단지 상가 지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용품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자전거에 어떤 것들까지 뭐 수리 정비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었는데 맞나요? 자전거 정비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 자전거 관련되어 있는 용부품들이 많이들 필요하세요. 뭐 제일 먼저 뭐 헬멧이라든가 뭐 장갑 같은 그런 용품들도 필요하고 또 야간에 타려고 하면 라이트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전거 관련된 모든 용부품을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자전거를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문화를 조금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자전거를 제대로 타야 되는지 안전하게 타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작가님한테 매장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은 좀 스매싱인 줄 알았어요. 보이스피싱. 나한테도 이런 보이스피싱이 오는구나. 뭐지? 이것도 뭐 이런 뭐 출판 뭐 이런 관련해서 사기 전화인가? 근데 사실 또 저는 그런 걸 또 약간 좀 즐겨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장난도 좀 치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전화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뭐 그럼 한번 얼굴 뵙죠. 라고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정하고, 작가님하고 대표님하고 같이 오셔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진짠데? 어쩌면 저희가 하는 이 제안이 너무 뜬금없고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인가? 얘는 뭔데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아마 그 시작을 용기 있게 해주셔서 그 이후에 내년, 내후년에 다른 작가님들도 다른 우리 대표님들, 사장님들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시발점이 돼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봉주 작가님에게 책이란 또는 자서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뭐 제가 제 책을 그것도 자서전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낯간지러운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사실 못했었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내 이야기를 이렇게 뭐 작은 책으로나마 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요 시간을 살면서 몇 개의 단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단계들을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그래서 또 이런 책을 통해서 앞으로 또 남은 시간도 또 준비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많이 읽으신 분의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혹시 책을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하셨나요? 뭐 책들 다 좋아하지 않나요? 듣고 계시죠? 책 다 좋아하시잖아요. 책 그런 거 뭐 항상 이렇게 끼고 다니고 그렇죠? 네. 학교 다니면서는 그 수집하는 쪽이었었어요. 저는 주로 사는 편이었었고 제가 사면 집사람이 많이 읽었죠. 예. 그래서 좀 그랬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작가님의 가족분들 혹은 친구분들이 알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친구분들 이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집에서는 아니 아빠가 무슨 책을 아니 뭐 당신이 무슨 책을 아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약간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었죠. 야, 왜 나는 책 쓰면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준비하고 기획하고
들어가려고 할 즈음마다 코로나가 좀 심해져 있어서 좀 확산돼 있어서 사실은 상권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하던 시기였어요. 우리 5, 6, 7월이 굉장히 기획하는 시간이나 글을 쓰는 시간이 짧기도 짧았는데요.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뭐 인상 깊었던 점 혹시 있으신다면? 책을 이제 저는 처음 써보잖아요. 저는 혼자 앉아서 제가 글을 쓰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돼 가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저희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서로 만나는 과정 자체를 즐기셨다. 새로운 일을 하시는 우리 작가님을 만나서 같이 작업하는 그 과정이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작가님을 여행하는, 그리고 특히나 또 영업부장을 두고 계시잖아요. 저희 매장에는 2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뭐 입양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길냥이였었는데 까미하고 탱자죠. 그래서 까미가 먼저 들어오고 탱자가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들어왔는데 그럼 까미하고 탱자가 진짜 영업에 좀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까미 탱자를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고요. 본인의 사비로 아이들 간식을 사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좀 보너스도 좀 주시나요? 이 친구들한테 보너스 있죠. 추루가 아주 큰 보너스죠. 저희가 이제 매장에 자주 방문을 해서 책 출판을 위한 회의를 많이 가졌는데요. 이 탱자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꼬리로 다리를 이렇게 킥킥킥 하고 가는 그 매력에 괜히 영업부장이 아니구나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만 출판을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본업 작가님들도 사실 글 쓰는 게 어렵잖아요. 게다가 출판이 이 2-3개월에 뚝따락 딱뚝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힘든 거는 뭐 제가 요번에 나온 책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요거를 쓰면서 느낀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소설 한 권 쓰시는 작가분들 또는 뭐 대하 소설을 쓰시는 작가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은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학교를 졸업을 해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 정도의 기간을 그냥 기술하는 정도였었잖아요. 그냥 기억력만 되살리면 되는 문제였었는데 그거를 막상 글로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짜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기억에 어떤 가감 없는 그런 기억들을 기술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취미가 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단순히 한꺼번에 갑자기 어느 순간 뚝딱 취미가 일이 되진 않았어요. 제가 가볍게 돌이켜보면 10년 단위로 직종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 패션 회사였었습니다. 패션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패션 쪽의 업무가 10년이 지속이 됐었죠. 우연한 기회에 2010년서부터 보험회사 업무를 또 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또 딱 10년을 했죠. 2010년까지 바이시클 테크 과천센터, 그러니까 자전거 매장을 2010년도에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10년 단위로 3번 직종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직장과 집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만 반복을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처음에 스키를 접하게 됐고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는 또 공중을 나는 그런 스포츠도 한번 해봤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익스트림한 그런 스포츠를 은근히 제가 좀 즐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를 접하다 보니까 자전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그냥 일반 생활용 자전거를 접하기보다는 출퇴근을 통해서 뭐 산으로 가서 산악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접해졌던 것 같고 이제 직장 생활을 약간 회의를 느끼고 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나 지금 열심히 자전거 타고 있었네. 그럼 자전거 관련한 업무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러다가 이제 자전거 매장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포를 놀이터처럼 여기면서 그 365일 휴일 없이 늘 열고 계시는데 일하실 때 내가 여기서 일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신 날이나 어떤 그런 느낌이 강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제 매장, 그러니까 제가 제 가게를 오픈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침에 출근하는 그 기분은 직장이 일터로 나간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오늘은 어떤 일이 매장에 가면 벌어질까, 어떤 손님들이 올까, 막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막 이런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터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제가 썼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책을 출판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첫 번째 책이고 그래서 아마도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과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과천 땅을 밟아본 것은 고등학교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미팅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학생이, 물론 책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미팅을 하기로 했던 여학생이 과천여고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보려고 과천을 처음 왔었죠. 사당동에서 버스를 타고 과천을 넘어오는데 지금은 남태령이 편도 한 4차선, 5차선 이런 길이었었는데 그때는 왕복 2차선 도로였었고 남태령 양쪽에 있는 그 산이 마치 무슨 터널처럼 이렇게 가깝게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남태령을 넘어서 과천 시내를 들어왔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도시인 거야. 왜냐면 다 공사 중이었었어요. 그리고 시내를 내려왔더니 전부 다 부동산이고 길가에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남았었어요. 그래서 야, 무슨 이런 동네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 집사람이죠. 이 친구가 집이 과천이었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과천에 데려다 주고 저는 저녁에 집에 가고 이제 이런 과정이 과천하고의 첫 이제 느낌이었었고요. 결혼한 이후에 제가 과천에 97년도에 들어왔어요. 얼추 30년 됐죠. 과천의 변모들, 그러니까 변하는 모습들은 얼추 같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러스트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집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을 그리면 꼭 제 이미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딱 이건 나구나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집사람이 그림책 작가예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로 일한 지도 얼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업에 필요한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했을 때도 사실은 거절을 많이 했었거든요. 책에 들어갈 그림을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책을 낸다라고 하니까 그 책에 관심을 가져줬었고 뭐 그런 과정에서 흔쾌히 그림을 그려줬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려주신 일러스트인 게 굉장히 느껴지는 작품이었었고요. 너무 흔쾌히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집사람 호칭을 유나라고 해서 유나야, 하여간 그림 그려줘서 너무 고맙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한 기억보다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작지만 내 책에 이렇게 사파를 그려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남편으로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할게. 앞으로 행복하자. 고마워. 와, 너무 옆에서 감동을 받는. 이런 기분이구나. 영상 편지라고 하는 게. 그래서 TV에서 우리 예능을 보면 갑자기 영상 네, 편지 하라 맞아요. 그러면 다들 막 아연실색을 하면서 하는데 네, 너무 잘해주시고 되게 감동이네요. 앞으로 나의 계획은 우리 이봉주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뭐 아직까지 크게 원대한 꿈이라든가 큰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뿐이고요. 현재 제가 자전거 매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통해서 과천 시민들하고 더 가깝게 계속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고 자전거를 통한 자전거 문화와 과천 시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랑방 뭐 이런 역할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 자전거 문화는? 바이시클 테크 과천점에서